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한자 알로 보기 기초 한자, 일곱 번째 강의죠. 일곱 번째 강의 3편입니다. 자, 지금 발과 관계된, 발족자죠. 발과 관계된, 이 부수들을 한꺼번에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시간, 마무리 시간입니다. 자, 몇 글자 남지 않았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나타나는 글자는 천천히 그를 쇠라고 합니다. 쇠. 천천히 걷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에 나올 게, 여기 천천히 그를 쇠고, 그 다음 장에 나타나는 게, 여기 뒤쳐져 올 치란 거예요. 요 치. 뒤쳐져 온다는 거고, 요거는 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해석상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해석체는 처음 만들어진 것보다는 한참 시간이, 적어도, 뭐랄까, 거의 1000년 이상 걸렸다고 보면 되겠죠. 상나라 때 각고문이 만들어졌고, 상나라 정권에서 한나라 성립까지 뭐 어쨌든 글자 성립하고 1500년, 7, 800년, 100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실제 이 해서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 글자를 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 왼쪽에 요 삐져나온 부분이 있느냐, 삐져나온 부분이 있느냐, 삐져나온 부분이 없냐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전에, 요즘 사전이죠. 사전에 조사를 해보면 생긴 모양은 다 요 뒤쳐져 올 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쇠의 뜻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모양은 이렇게 전부 다 치라고 해놔놓고 모양은 다 치잖아요 지금. 그죠? 모양은 다 치인데 뜻은 쇠의 뜻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천천히 걸을 쇠는 왜 천천히 걷느냐, 지팡이를 짚고 기력이 쇠하니까 천천히 느리게 걷는 모양이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주 치할 때도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조심조심하게 뭐 천천히 걷는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뭐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 발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발이고, 또 어떤 책이나 어떤 해석을 하는 사람들 볼 것 같으면 사람이 발을 걸을 때, 그 두 다리로 걷죠. 요 앞발이고, 발을 내디딜 때 앞발이고 뒷발이고, 요 앞발의 모습은 요 쇠고, 뒷발의 모습은 치고, 아니면 거꾸로는 또 치란 소리가 치솟다 앞다 그러니까 여기 앞발이고 요거 쇠는 뒷발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입니다. 발 모양이다 생각만 하면 속편하고요. 그리고 과거와 같은 그런 디테일이 아니고 이 문자 자체가 과거 문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글자의 뜻을 통해서 저절로 알 수 있는 거니까 앞발이다 뒷발이다 뭐 천천히 걷는다 그런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발이다 생각하고 보면 됩니다. 자, 발이라는 소리는 저는 항상 그랬죠. 발이란 거는, 자, 발이란 소리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고요. 자, 맨 먼저 여름 하자입니다. 여름 하자. 여름 하자는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여름에 해당된다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지만 원래 이게 나뭇가지에 큰 열매가 달려 있는 거예요. 큰 열매가. 그냥 열매가 아니고 어떤 열매가 열리면 꽃에서 열매로 진화되는 부분부터 해서 그 열매가 가장 크는 순간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장 크는 순간, 그래서 이거 클 하자예요. 클 하자. 그리고 여름은 요 열매에서 왔고요. 열매에서. 그래서 가장 큰 열매의 상태. 그래서 여름 그렇게 하면, 우리말로도 그렇게 하면 가장 크고 높고 넓은 상태를 하라고 하거든요. 한참 이야기하죠. 맨날 한강 이야기 하도 많아서 할 때 하라는 것은 많다는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나이가 많다도 되고, 밑에 아래쪽에 나타나오는 요 천천히 걸을 쇠는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장 큰 상태이기 때문에 주렁주렁 늘어져 갖고 이제 마지막에 좀 스스로 저절로 떨어질 경각 지점에 달렸다는 의미도 있죠. 자,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심할 기자는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고 거의 뭐 극히 일부의 책에서만 나오지만은, 자, 글자를 보면 엄청나게 복잡하죠. 근데 알고 보면 복잡 하나도 아니에요. 그 중앙에 보면 이제 요 있죠. 요 머리혈이 있죠. 머리혈이 있습니다. 머리혈. 기본적으로 그냥 머리입니다. 머리. 형상이. 기본적으로 머리인데 위에 보니까 요 두 개 또 초두가 있고 쌍초두가 있네. 두 개가. 그죠? 그러니까 뭔가 뿔도 나고 머리카락이 엄청 덮여 있는 거예요. 얼굴에. 그리고 왼쪽 편에 보니까
왼쪽 놈이 여기 뭐 귀예요. 귀 볼때기든지 귀예요. 귀 부분이 뭐 희한해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수염이 희한하고 발 모양이 희한하든 손 모양이 희한하든 그냥 우리 말하는 괴수의 모양이에요. 괴수의 모양. 그래서 괴수의 모양이니까 조심해라 이거. 조심해라 이거. 조심할 기 소리 자체가 이게 기다라는 소리가 중요하고 아주 괴수 모양 아주 흉악한 그 짐승의 형상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자 공부를 뭐 심각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천천히 걸을 준이라는데 왜 천천히 걷는가? 밑에 이제 발이 있으니까 천천히 걷겠죠. 발이 있으니까 천천히 걷겠다. 기본적으로 우리 또 요 길게 늘어져 있는 거는 우리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지? 길게 걸을 인할 때 쭉 쳐져서 느리게 걷는 모양인데 중요한 거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요거는 맛윤자예요. 맛윤. 맛은 맞이에요. 맞이. 항상 이야기했죠. 맞이. 소리는 맞이. 이 맞이는 지금 같으면 이제 맞이. 자, 그러니까 어느 집안의 한 조상을 맞이할 제사권을 갖고 있는 맞이란 거. 첫 번째, 그 종손일 수도 있고 제사를 지낼 수고 제사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맞이 보면 밑에 또 아래쪽 어진 사람이 나오죠. 그 어진 사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위에 444 나오는 거는 아주 요거는 씨앗이라고 그랬죠. 씨앗. 자, 그래서 요 맞이 윤자를 다 읽어보면 진실로 윤 해놨어요. 진실로 윤. 진실이란 게 뭐냐? 진실은 요즘 영어로 해갖고 진실 그렇게 하면 그걸 하죠. 저 뭐 어떤 true 해갖고 어떤 사실 fact 뭐 그걸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요 실은 열매 실자잖아요. 열매실 또 실하다. 가 진짜 열매란 뜻이에요. 진짜 열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적장자 모든 제사권을 갖고 있는 권리를 지닌 사람을 진실이라고 그래요. 진실. 근데 이걸 아셔야만 나중에 문장을 하다 보면 진실한 말들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참 진짜 할 때 참이 뭐예요? 참이 진짜란 건데 이 진실의 참이란 거는 인간들 하여튼 그 뭐 인간의 집단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늘이 부여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진이라고 해요. 참 진짜라고 그래요. 꽉 차 있다는 말이거든요. 꽉 차 있는 게 열매가 꽉 차 있잖아요. 꽉 차 있는 게 뭐예요? 열매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씨예요, 씨. 우리는 인간들은 밖에 있는 껍데기 과육만 먹고 있죠. 씨는 안 먹잖아요. 요즘 몸에 좋다고 씨까지 해갖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껍질부터 해서 안에 있는 과육만 먹지 씨는 안 먹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씨거든요. 씨는 안 먹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진실이고 가장 중요한 맞이고 적통 종손이고 그러다 보니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한 명 한 명 어떤 집회나 장소에서 얼굴을 대면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가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저 교황님이나 뭐 어디 아주 유명한 아주 지 높으신 분들은 사회를 할 때 빨리 가던가요? 천천히 가죠. 그래서 천천히 걸을 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 편에 사람인 변이 오면 가장 뛰어난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걸 혹을 할 때 준 그래 쓰는 겁니다. 나중에 글도 했죠. 그 다음에 요 언덕을 나타내는 언덕 른자죠. 언덕이니까 기본적으로 흙이 쌓여져 있는 곳이죠. 언덕을 산이든 어쨌든 간에 산이나 언덕은 흙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글자가 묻육자, 우리 육지 할 때 나오는 묻육자가 있어요. 묻육자에 여기 묻을 나타내는 묻육자인데 자, 그 다음에 육지. 자, 그 중에 이제 흑토 대신에 요 묻은 흙과 흙이 쌓여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뭐냐 팔자는 파괴가 아니고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흙과 지층이 아주 중첩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묻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묻인데 밑에 이제 밑에 나오고 이제 발이다 해놨잖아요. 발. 어디 보면 천천히 걷는 거하고 언덕은 어디 걷지 못하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발로 딱딱 그냥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나타난 거는 요
언덕인데 이 가산이란 거예요. 가산. 그 언덕 모양을 해서 사람이 발로 다지 갖고 문 모양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 왕릉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이 언덕 모양을 해서 발로 다지 놓은 거 아니에요. 발로 다지 놓은 거예요. 그래서 릉이라고 하는 거예요. 릉. 자, 그 다음에 돌아올 복. 일반적으로 돌아올 복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런 모양을 쓰죠. 우리 회복할 때 돌아오다 쓰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원래 이제 뜻과 의미를 갖고 있는 원래 글자였어요. 여기서는 위에 이제 누운 사람인 엎드린 사람이 인을 쓰고 있지만은 이거나 아니면 위에 요처럼 머리 둘을 써도 되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위에 나타나는 요 두 개는 기본적으로 뜻지하고 같은 글자예요. 뜻지. 자, 왜냐하면 요 위에 비수비 있잖아요. 비수비.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한자는 트랜스포머 닫고 요래 꺾어진 부분을 펴면 요래 될 거 아니에요. 요래 하든 세우든, 그죠? 요래 하든 세우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자로 하든 아니 뭐 점을 찍게 하든 결국은 이제 뜻지와 똑같은 글자란 거예요. 요게 똑같은 글자고 일반적으로 뜻지 할 때 요래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뜯어 놓은 거예요. 분해해 놓은 거예요. 그죠? 분해해 놨는데 요 발은 원래 아까 뜻이 뭐예요? 발을 거꾸로 한 모양이라며? 그 분해해 놨으면 거꾸로 하면 조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돌아올 복이라는 거예요. 복귀하다. 돌아올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제 원래 이건데 이게 또 의미가 잘 안 통하니까 법대로 뜻대로. 그러니까 뜻더라도 원래 그 붙어 있는, 만약에 우리 보면 이제 로봇 조립을 한다, 장난감을. 그러면 팔을 부에는 팔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법대로 제대로 하라. 그래서 돌아올 복이에요. 이 부사로 쓰이면 뭐 다시라고 때는 부라고도 있죠. 다시 부 그러죠. 부활할 때 이제 부 쓰죠. 그 다음에 여기 사랑이 뭔지 알죠? 그죠? 항상 이야기했죠. 사랑해. 자, 기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요 덮을멱 자체가 글자의 중간에 나올 때는 덮다는 뜻도 되지만 장애물이라 그랬죠. 장애물, 감싸든지 장애물. 근데 요 근심우도 하나의 이제 근심이란 자체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지만은 대부분 인간뿐만 아니고 식물의 상태에도 비유해서 쓴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여름 하에 나타나듯이 똑같이 여기 나타나죠. 근데 여기는 완전한 게 아니고, 그래서 과일 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일 속, 사람 속이 아니고 과일 속에, 과일 안에 덮여놨잖아요. 과일 안에 있는 마음이란데, 과일 안에 마음이 아니고, 자, 진짜 이렇게 아주 이쁜 과일이 있는 거예요. 과일이 있는데 과일 속에 이렇게 벌레도 끼고 이물질이 있는 거예요. 이물질이. 그죠? 이물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거심스럽겠어요. 이 입장에서는. 농부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지만은 자기 씨를 먹을까봐 그 과일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근심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운다 하든지 근심한다는 거.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증 할 때도 이걸 쓰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 와서 이러한 모든 아픔을 도와놓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인변을 쓰면, 그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니까 뛰어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수하고 뛰어나다 할 때 보면 사람이 쓰면, 우리 우등상, 수우미, 양가, 우 할 때, 뛰어나다 할 때 이제 우를 쓰는 거예요. 우수하다 할 때 우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천히 그를 쇠하고, 금방 우리 뒤쳐져올 치 이야기도 했죠, 그죠? 결국은 발이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요 튀어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둘 자체가 요거 차예요. 그 발을 엎어 놓은 모양인데, 다른 데는 뭐 지쳐서 앞 사람을 잡고 걷는 모양. 왜냐, 뒤에 쳐져 올 치려 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발을 엎어 놓은 모양이 또 다른 책에서는 설문해자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모양, 내려올 때 쓰는 발 모양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내릴강이란 내려오다 의미죠. 내려오다 의미로 쓰고 있고, 내려올 때 쓰는 양반, 뭐 밑에 발은 지탱을 하고 있으니까 딱 꽂고, 그 다음에 저 위에서 그 두 발 다 위에 때는 조심조심 더듬어서 내려오고, 그래서 내릴강이라고 쓰는 겁니다. 내릴강. 자, 위에서 언덕부가 있으니까는 산의 의미죠. 높은 곳의 의미죠. 그 높은 곳에서 아니면 언덕에서 기존적으로 좀 약간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올 모양이죠. 자, 그래서 내린다는 의미에서 의미를 가지고 항복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항복을 쓸 때는 항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복하면 우리 두 손을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항복할 때 뭐 마차나 다른 것에 타고 있으면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말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내려온다는 의미는 자, 항복할 항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부터 먼저 했는데, 자, 요것도 발인데, 중요한 거는 위에 있는 발인데, 위에 있는 발은 아래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죠? 아래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뒤쳐져 온다, 가장 늦다라는 의미로, 가장 늦게 오면서 딱 얼었다는 의미로, 우리 겨울 동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울. 우리 보면 이제 겨울 동작이 동동 구른다 그러죠, 동동 구른다 그러. 아니, 동상, 어쨌든 겨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각 할 때 의미는, 각각이란 거는 요 밑에 입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람의 입도 되고 무슨 아기 자리도 되고 사람의 자리도 되고 사람의 위치도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발이 나왔으니까 저 사람이 발을 뻗을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살면서 발을 뻗는 자리, 발을 딛는 자리가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밑에 길게 뻗인 해갖고 나올 때 밑에 쭉 끈 거. 자, 요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그거라고 했죠. 파인불이라고 했죠. 파인불이니까 파인불은 발을 디디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을 디뎌야 될지 안 디딜 때 다 각각 자기가 각각의 생각대로 각각의 의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 길로 그렇게 하면 발을 디딜 때 발 자체가 아니에요. 또 뭐 길이라고 했으니까 인간의 길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하나의 대로가 있다 하더라도 가운데 걷는 사람이 있고 옆에 걷는 사람이 있고 빠르게 걷는 사람, 천천히 걷는 사람, 뛰어가는 사람 얼마나 다 달라요. 그래서 각각 각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각이란 거는 껍질을 벗기다, 벗어나다, 탈출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자, 그런 뭐 그거하고 연관시키는 뿐만 아니고 자, 껍질에서 벗어나서 아니면 탈출했어.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찾으라 해서 각각 각이라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자, 글자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 자체를 이 한정된 이 푸수, 한정된 자소를 가지고 글을 만들면서 생긴 거예요. 겨울동이란 말은 위에 있는 발을 모약하면 다른 게 아니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얼려 있는 모양이에요. 처마 끝에 고드름이 얼려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길게 우리 쓰면 이래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높은 곳에 길게 각각이 달려 있는 모습이 얼려 있는 모습. 그래서 겨울동을 고드름의 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끌봉, 봉우리 봉 그러는데 중요한 건 봉우리 봉의 소리는 요 봉자 여기서 나는 거예요. 요 봉은 기본적으로 그 예쁠봉, 예쁘다 할 때 예쁠봉.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풍채풍이라고 해요. 풍채풍. 자, 풍채풍이 두 개를 쓰는데 이게 야 저는 부를 때 뭐냐 하면 이 야를 새순이거든요. 이제 갓 올라온 움튼 새순이 가장 처음에 올라온 새순인데 그 새순이기 때문에 이제 예쁘다는 표현을 쓰는데 요 새순의 꿈은 뭘까요? 가지의 새순도 있지만 땅에서 올라온 새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의 새순은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멀리 가는 거예요. 새순에. 그래서 우리 보면 다른 게 아니고 봉우리 봉 보세요. 산봉우리 아들. 봉우리가 여기도 있지만은 산 위에 요래 쓰거든. 어떤 글자를 보면 매산자 해갖고 요래 쓰거든. 이 쓰거든요. 그래서 순의 요 순이 새순이죠. 나는 새순이의 꿈은 가장 높은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산이 글자의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 최고 가장 높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봉우리 봉이가 그죠? 가장 높은 곳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봉오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처럼 야에 요 발이죠. 발 그죠? 바람 소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발 자체가 바람이에요. 바람. 걸어가다 의미했지만 순이의 바람은 뭐냐? 그래서 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끌리는 대로 가는 거야. 끌다라는데 끌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끌리는 대로 가다 보니까 제일 높은 곳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풍채란 말 자체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풍채 그렇게 하면 겉으로 멋있고 그죠? 아름답고 예쁘고 보기 좋아하는 보임이 풍채라 그러잖아요. 무슨 배가 튀나오고 떡대가 크다고 풍채가 아니에요. 원래는 채는 우리 배웠잖아요. 채 빛깔채 무늬채 할 때 채 우리 보면 빛깔 무늬 할 때 채 채색 할 때 색채 할 때 채 풍채는 기본적으로 바람 풍자예요. 풍채.
자, 바람풍자니까 요 풍자, 요 풍자 바람풍을 보면 이게 바람이죠, 바람. 자, 영어로 wind. 우리가 느끼는 바람이 있어요. 공기 중에 느끼는 바람. 근데 요 자체가 그 나중에 요 보면 밑에 요 벌레충 있잖아요. 벌레충이 있기 때문에 요 바람의 리얼 발음은 어느 나라든지 요 설치금 리얼은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배경이나 시대에 따라서 그걸 해요. 그거 탈락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암이 되죠. 바암인데 나중에 여기 요 설치금이 또 반자음의 역할을 하면 반모음 역할은 바얌도 되고 합해지면 여기 나중에 뭐 비암, 배암, 뱀 그래. 풍은 다 뱀이에요, 뱀. 뱀이에요, 뱀. 우리 여기 제가 창원에 살거든요. 창원에 가면 뒤에 비음산이 있습니다. 비음산. 창원에 유명한 비음산, 도청대에 있는 산이 비음산이. 요 비음산이 뱀산이에요, 뱀산. 그 안내 표지판에 그거 써놨어요. 비음산. 그래서 여기서 바얌, 배암, 뱀, 그리고 백암산. 한자로 백암산 그래가지고 그것도 원래 뱀산이에요, 뱀산. 왜 뱀산이냐 중요한 산인데 왜 뱀에다 쓸까? 뱀이 많아서 뱀산이 아니고 산세가 보통 산하고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 보면 풍자가 있죠. 풍이 아닌데 벌레 충자가 있죠. 이 벌레 충자가 모양 자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벌레 충자 거꾸로 달면 요런 모양을 하고 있죠. 이게 가지에 달린 고치예요. 고치, 뇌 고치처럼 고치. 알에서 태어나서 기어다니는 유충으로 진화해서 나중에 이파리를 뜯어먹고 스스로 탈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자기가 짓잖아요. 고치 상태. 그래서 안에서 애벌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뚫고 나오면 나중에 나비가 되든 아니면 모기가 되든 뭐 되든 다 이런 곤충들은 이런 진화 과정을 갖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고치 상태, 애벌리 상태의 모습에서 나중에 나오면 큰 날개를 갖잖아요. 큰 날개를. 그래서 이걸 이제 봉황이라든지 우리 봉황새 있죠. 봉황새 보면 글자 자체가 전부 다 큰 날개를 갖고 있죠. 큰 날개. 우리 봉자 보면 세조자 쓰잖아요. 봉황. 큰 날개를 갖고 있잖아요. 이 큰 날개가 보면 이제 뭐 용처럼 아주 미물에서 나중에 아주 가장 지고 가장 큰 가장 바람의 존재로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랬나? 여기 말이야 바람이죠. 바람. 그 바람 자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그거를 아까 예쁘다는 상태는 가장 순수하고 어린 상태고 예쁘다는 상태는 풍체라는 거는 요 풍 자체가 바람도 되지만은 아주 그냥 화려하고 아주 높은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풍이 바로 봉이거든요. 그래서 끌다는 것은 끌리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간 생각이 가고자 하는 생각이 그쪽을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향할 봉이라고도 해요. 그래 누군가 불교에서 이야기하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데 산에 왜 오르냐고 하면 산이 있으니까 오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등산가들은. 자, 그런 의미와 다 결부가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냥 개똥철학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갈행입니다. 아이고, 이제 막바지 왔네. 자, 갈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동사로 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저기,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원래 이제 갈행이 우리말로는 니다예요, 니다. 자, 닐다. 거닐다 할 때, 니다가 갈행이에요. 갈행이. 알겠습니까? 니다 그러면 다니다. 거니다 할 때 니예요. 노닐다 할 때 노니에 니하고 갈행자예요. 이거는 국문학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알고 보면 나중에 우리말하고 잘 매치가 될 겁니다. 자, 니다 동사로 쓸 때는 가다라지만은 기본적으로 사거리를 이야기하죠. 사거리. 자, 사거리를 이야기하다가 여기 근문시대 후반기 보면 꼭 밑에 사람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길 따라가다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따라가다가 되는 거거든요. 자, 사람이 길을 따라가면 당연히 길이 난 대로 가다. 그래서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이 글자에 한쪽을 나타나든 양쪽이 다 나타나든 길 따라 길대로 가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 꾀술 하는데 이 꾀보다는 우리 전문가들이 우리 법술 할 때 그지? 술 하죠. 그지? 제주 술 하기도 하고. 이게 자, 우리 보면 학술이란 말이죠. 학술. 어디 학술
학술 요점은 그지? 가운데 나타나는 요 술은 차조 술이에요. 차조. 월 좁쌀 중에 아주 찰진 좁쌀 이야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보면 그 맞자가 있죠. 맞자. 삼맞자에 나타나는데 여기 3이에요. 3. 3을 나중에 야 담배도 하지만 삼줄기를 가지고 삼배를 만들잖아요. 그죠? 삼줄기 껍질을 벗겨놓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껍질을 벗기면 꼭 우리 그 나중에 다 모아놓으면 먼지털이 총채처럼 생긴 모양이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총채처럼 생긴 모양을 가지고 그 총채처럼 생긴 거를 저 도가에서는 홀이라고 하죠. 불가에서 홀. 그래서 우리 보면 말총을 가지고 그 우리 저 먼지털이처럼 옛날에 총채 먼지털이처럼 이 말총을 가지고 먼지털이처럼 만들어 갖고 그 도가의 도사들이 그죠 가지고 다니는 거 영화에 있죠. 그죠? 무기로도 사용하고 이 말총을 갖고 이제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이처럼 식물의 껍질을 가지고 이렇게 유들하게 먼지털이처럼 이렇게 만든 거. 자, 이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술이란 거는 차조 술이지만은 이처럼 누군가가 도가의 도사든 아니면 어떤 그 술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그 의식 도구로서 쓰입니다. 의식 도구로서.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글자를 쓰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 분야의 요 행자가 뭐냐면 그 분야의 배움대로 술을 펼친다. 술이란 거냐 법술이 있고 역술이 있고 하여튼 뭐 술을 펼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술이 현대에서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영역에 일을 하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학은 뭐냐? 학술할 때 학은 배움의 단계예요. 자,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배우는 건 배운다는 거는 아직 부족하니까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다, 배우는 게. 그래서 학의 분야는 우리 보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어디 보면 이제 역학이라 역학. 역학이라면 여기 분야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역학한다 하면 아직 공부하는 사람이야.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역술을 한다 그러면 배워서 실제 어때 방술이라든지 역술 우리 보면 저 옛날 그 도가 도사들이 나와서 구신을 쫓고 그죠? 구신을 쫓는다든지 악기와 뭐 싸운다든지 그 아니면 나쁜 놈들을 물리친다든지 그런 거 자기가 배운 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술은 전문가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꾀술이라고 해요. 방법을 낸다는 거예요. 꾀는 방법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바대로 술을 펼친다. 자기 일을 한다는 의미겠죠. 술이란 거는. 그래서 보면 학과 술이 다르고요. 도와 예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 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검법, 그죠? 검도, 검술, 검예, 기술도 기예, 기술 그죠? 배울 학자, 그죠? 배울 학자, 요 제주 술자, 그다음에 길도자, 그다음에 예도래를 가지고 다 다르게 의미를 갖고 쓰고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요 저울대형입니다. 저울대는 일반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저울 칭자가 있었죠. 저울 칭자. 자, 배운 거 생각이 납니까? 저울 칭자가 있었어요. 그래요. 천칭 저울 하듯이. 요 저울대 형자도 저울대로 계량하는 건데, 요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보이고, 여기 고기어예요. 고기어인데, 밑에 있는 고기의 진설미가 이제 발이죠. 발. 항상 이야기하죠. 몸체에서 불어난 건데 이걸 큰 데로 해놨을 뿐이지 고기예요. 고기를 시장에서 길가니까 길가에 고기가 없잖아요. 길가에서 고기를 파는 거예요. 길가에 고기를 팔 때는 뭐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저울 해가지고 파는 법대로 팔 때 그 저울의 양을 다 정해놓고 판다는 의미예요. 저울대형. 그 다음에 찌를충인데 이거는 찌르다는 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충돌하다 박치기하는 의미죠. 그죠? 충이란 거는 또 뭐 자꾸 저는 이제 역학하고 관계되는데 역학에 공부를 한 사람들 한자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형충파에가 충이 나와요. 그 사주를 본 사람들이라든지 니하고 나오는 쌍극이라고 뭐 충이라 들어야 자꾸 했었거든요. 그 충자를 요래 쓰기도 하고 삼수변 요래 쓰기도 하고 요래 쓰기도 해요. 근데 글자가 다르니까 해석이 다 달라요. 이거 나중에 재밌게 이야기할게요. 난 사주는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 그 사람도 공부는 많이 했어요. 하여튼 공부가 아니지. 뭐 그거하고 한간에 먹고 산 적도 있었습니다. 먹고 산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요 충이라는 의미인데, 자 보죠. 길가에, 요 길가입니다. 길가에 무거울 중자죠. 무거울 중. 자 그러니까 길가에서 무거울 중자가 있는 이유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수레죠. 차죠. 차. 수레 거죠. 수레 건데 짐을 너무 많이 실었어요. 짐이 많이 실었는데, 짐을 많이 실은 무거운 차를 할 때는 바퀴를 하나 더 다는 거예요. 양쪽에 바퀴를 하나 더 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겁다는 표시를 한 겁니다. 무거운 수레예요. 무거운 수레. 근데 이 대로변에는 요 무거운 수레가 못 다녀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 글자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이렇게 사통팔달로 해갖고 아주 잘 닦여진 길은 그 왕궁이라든지 가장 높은 사람들이 사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수레들이 못 다녀요. 그 맨날 군사용 그 말이라든지 뭐라든지 댕기기 때문에 이 무겁게 이야기하는 걸 못 다니는 것이 있으면 항상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뭐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저 부잣집에 그 망나니 같은 그 딸내미가 그죠? 시장에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 안 하고 아주 말을 달리다가 그죠? 그 일반 그 백성들이 피하기도 하고 박치기 하기도 하고, 마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충돌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의 의미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세금, 그 나라의 왕궁에 세금을 내고 우리가 말하는 그 곡물이죠. 곡물도 다니는 길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찌를충이라고 해놨지만은 여기 충돌하다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거리가는 당연히 보면 이 자체가 사거리였죠. 그죠? 사거리인데 요 토란 거는 흙을 가지고 다니는, 다져놨다는 거겠죠. 다져놨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죠? 거리. 요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아니고 우리 가로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차가 다니는 거리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넘칠련. 자, 물을 해놨죠. 물은 흐르는 물이라고 이야기해놨잖아요. 흐르는 물. 자, 흘러내리는 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에는 물이 흐르면 안 되죠. 물은 하수구로 다녀야 되죠. 그죠? 길가에 물이 있는 거는 다 넘친 거예요. 원래 물이 있어야 될 통로를 넘친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도 길 닦아 놓으면 물은 밑에 하수도로 다 댕기잖아요. 그럼 길 위에 물이 있는 건 뭐예요? 다 넘친 물이죠. 그래서 길에 흐르는 물은 다 넘친 물이에요. 그래서 넘칠련 그라는 거예요. 넘칠련.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아자죠. 마을 아. 자, 이 아자는 실제 가장 많이 듣는 글자가 우리 아전, 향리 아전, 저 동네, 촌동네라든지 시골에 가면 사또가 있고, 사또 밑에 이방, 형방, 공방, 그죠? 그런 사람들, 그 지방 관리 아전이라 그러잖아요. 아전. 그 아전에 그 마을 아자를 써요. 마을 아자. 그래서 마을이란 뜻이에요. 아전. 그 나오자잖아요. 나오자. 자, 나오자인데 여기 보면 오자는 항상 이야기했죠. 숫자 5개가 아니고 중간이라는 의미라죠. 중간자. 뭐든지 중간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법대로 길대로 법대로 다른 사람 중에 여기 나오자지만은 뭐냐, 사람들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중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오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을 자체를 마을 오자를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요 사거리가 있으면 거리 자체는 집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여기 난다, 생긴다는 게, 거리가 뚫리면 마을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생긴다는 의미에서 날생이 아니고 나오를 쓴 겁니다. 그 오는 또 줄짓다는 말 있죠. 그죠? 그래서 줄지어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내거리가 뭐면, 이 글자는 대표 강구연월이래 갖고 나오는데, 강구연월이래 갖고 사통팔달이 아주 발달한 그런 동네를 이야기할 때 쓰는데, 가운데에 있는 글자는 그 놀랄고자입니다. 놀랄고자. 여기 놀랄고자. 밑에 보면 요 세 줄자죠. 세인데 눈목 두 개잖아요. 아주 눈이 부활이 크게 뜨는 거예요. 크게 뜨기 때문에 요 놀랄고자. 놀라다는 의미입니다. 놀라고, 얼마나 놀랐냐고, 길 따라 가보니까 원래 인간들이 댕기는 길인데 이거 새잖아요. 새들이 댕기니까 휘둥그레한 거예요. 근데 새들이 아니고 항상 이야기하죠. 새롭게 어떤 자리에 부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큰 대도시의 사거리, 우리 서울에 처음 가가지고 높은 빌딩 보면 눈이 돌아가죠. 쳐다본다고.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놀라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런 곳에 사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경험 안 해보지 못한 것을 보다 보니까 여기 어떻게 정착하지, 그러니까 두려워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가운데 놀랄구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다 두려워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보면 큰 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거리 구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갈행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갈행하고 다 같은 건데, 이 실제 보면 오른쪽에 그 다음에 나타나겠지만은 여기를 척이라고 하고 요 척이라고 척척이라고 하고 있는데, 뭐 뒷밀 해도 되고 갈행에서 자 보죠. 조공거를 척, 단출거리 척 그러죠, 그죠? 저 뒤에 나타나는 것도 어떤 사전에 가보면 이거를 조공거를 척 해놔놓고, 또 어떤 사전에 가보면 단축거리를 척 해놨거든요. 자, 밑에 단축거리는 게 뭐냐? 다리에 힘이 없어서 가볍게 다리를 절며 걷는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만들어 놨어요. 뭐 다리 힘이 없어서 가볍게 절며 걸을 수는 있죠. 저를 걸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게 뭐 길 따라 가는 거예요. 길 따라. 결국은 길 따라 가는. 길 따라 법 따라. 자기 마음대로 오네요. 길 따라 가는 거예요. 가되 길 따라 간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길 따라 걷는 모양 좋은 것도 멈춰서다 자축거리다. 그 다음 요 보면 촉도 마찬가지예요. 촉도 똑같이. 이거 혼자 여기 나온 경우는 많이 없지만 대부분 이제 왼쪽 편에 나와 있는 요 자축거리 뭐 자축거리를 척 좋은 거를 척 그러지만은 자축거리란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가 나와도 원래 있는 것처럼 좌우 뭐 대칭형 비스무리 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논일배 우리 배회한다 그러죠. 배회한다. 자, 논일다 그러죠. 그 논일다는 노다와 니다가 두 개가 붙은 말이에요. 노다와 니다가. 그래서 노다는 지금은 이제 놀다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니다는 니다가 갈행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노다는 실효자예요. 실효자. 그래서 쉬면서 그냥 쉬기 위해서 그냥 댕기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밑에 보면 제가 이야기했죠. 요 길 따라 법 따라, 길 따라 뭐 하여튼 길 따라 법 따라인데 오른쪽에는 안일비자는 새의 날개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죠? 날지 않는데 날개를 뻗고 있는 모양이에요. 날지 않는데. 그러니까 새는 날개짓 해야 되는데 날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모이를 먹기 위해서 땅에 내려왔으면 날개를 접고 요 길 따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것도 아니고 모이를 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할 일 없이 놀다. 그래서 놀배가. 그 다음에 회자에 오른쪽 요거는 돌회자죠. 돌회자. 그냥 온 동네 싸돌아다니는데 그냥 이기 저기 뱅뱅뱅뱅 돌면서 온다는 거예요. 동네를 사방팔방. 그래서 배회한다. 논일다. 놀고 그냥 놀러 댕긴다는 의미죠. 놀러 댕긴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거닐다 없어요. 거닐다는 걷다와 니다예요. 걷다와 니다는 다른 겁니다. 저 니다는 우리가 발걸음을 가는 것 자체를 의미하고, 걷다는 발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거닐다 그랬죠. 근데 거닐다는 다른 게 아니고 원래 여기 보면 방자가 있잖아요. 방자. 요 방자는 기본적으로 항상 이야기하죠, 그죠? 그거를 깃발을 꽂다 이야기했죠. 깃발. 가장 높은 사람, 특히 전쟁시라든지 어디 천막을 치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때 가장 높은 사람의 깃발, 가장 높은 사람의 깃발을 꽂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깃발을 꽂는데 요거만 깃발을 꽂는 게 아니라 걷는 거예요. 걷어내는 거예요. 뽑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깃발을 뽑고 가다는 의미. 그래서 거닐다는 거 그냥 일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 목적지로 왔다가 이제 그 일이 전쟁이든 아니 뭐 다른 일이든 일을 하러 왔다가 깃발을 뽑았다는 거는 걷다. 깃발을 걷다는 의미. 걷다. 자, 근데 깃발을 걷었으니까 또 여기면 걷다도 되겠죠. 똑같이 되겠죠. 그죠? 일이 끝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디 갈지 모르니까 방황한다는 게 방자예요. 건일방자.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갈왕자는 많이 쓰죠. 오고 가고 하는데 갈왕자죠. 근데 요 갈왕자는 이 왼쪽 편에 이 사람의 길 따라 법 따라 했으니까 세상 천리 따라 다 따라서 주인 주자인데, 주인 주자가 이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원래 가다는 거라. 자, 그래서 인간이 태어났으면 원래 인간의 수명이나 인간의 자연의 법대로 오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는 것도 주고 가는 것도 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
자, 수명이 다했다. 수명이 다해서 내가 온 곳으로 가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가다는 의미로. 자, 그 다음에 칠정이라고 그랬죠. 칠정. 여기서 칠정은 전체 발정이 아니고요. 못정이 있잖아요. 말정. 이제 발정자. 그러니까 남을 치는 거는 뭐냐. 여기 바르다니까. 요 바르다의 의미 중에 뭐예요? 상대방을 두드려 패는 것도 바르는 거죠. 그래서 법대로 이 말은 어떤 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를 그냥 정복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따라가는데, 아니면 길 따라가는데, 요 정자가 온 이유는, 이 정이 바로 바를 정 아닙니까? 상대방을 뭐예요? 아주 정의롭게 상대방을 때려 부수고, 그걸 하는 건 없잖아요. 정복을 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르다, 그냥 우리 보면 살을 바를 때도 바르는 거고, 그 손으로 때려가지고, 육체를 패는 것도, 때려 패는 것도 바르는 거고, 화장품을 얼굴에 문지르는 것도 바르는 거고, 세상의 법대로, 세상 규범대로 사는 것도 바르는 거고. 다 바르다는 말이 엄청 많죠. 그죠? 그 칠정이란 것은, 자, 바르러 가는 거예요. 바르러. 그죠? 바르게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뭐 명분을 뭐 정의롭게 하러, 길 따라, 법 따라 가기 위해서 남을 정복하진 않죠. 뭐죠? 정벌 하러 갈 때. 대부분 뭐,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자기네들은 무슨 대의 명분을 갖고 온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 볼 때는 그게 명분이 돼요? 정벌이, 저거는 정벌이라고 하지만은 그 정벌이란 말 자체를 잘 벗은 게 정의롭게 한 게 아니고 저거는 오로지 까부스러 깨부스러 오는 거예요. 우리 칠 때는. 그래서 칠정, 때를 패다, 치다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덕, 덕덕 큰 덕인데 원래는 옛날에는 이 하나만 갖고 썼어요. 근데 이제 뒤에 법대로 덕도 천리에 법이 있다, 규율이 있다 해서 법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도덕. 자, 덕이 뭐냐? 도가 있으면 천도가 있어. 천도. 하늘이 준 하늘의 이치, 하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으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도가, 사람들은 뭐가 돈지, 하늘의 천도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사람들한테서는 도가 행한 모습이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돼요. 신을 따르고 법을 따르고 하늘이 원하는 그 섭리대로 인간이 하는 행동을 덕이라 해요. 그래서 네 덕에, 우리 보면 이제 남의 덕분에 덕택에라면서 이제 덕을 이야기하는데, 요 덕은 하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뜻은 모르지만은 그 하늘의 도를 행하는 사람을 보고, 아, 이게 바로 도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해서 그거를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큰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쫓을정은 법따로, 아니면 어떤 뭐, 그대로, 길대로, 발을 가지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죠. 이 쫓아갈 사람이냐 뭐냐면, 잔걸음을 갖고 가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쫓을정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요 똑같은 거죠. 그죠? 법대로 붓을 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이라고 그래요. 요 분율자죠. 법률자. 자, 기다리는 것도 요 절사 관청시죠. 절사 관청시 하면 거기서 자, 무작정 가자마자 누구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딱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대기하다, 대합실 기다릴 때를 쓴 겁니다. 자, 불을 진짜하고 작을 밑자는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자, 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죠? 자, 산자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왕이든 어쨌든 가장 높은 사람인데, 누군가 치러와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징집할 때. 그 다음에 똑같은데 밑에 이제 왕이 아니고, 요는 왕의 자리가 요 안석괴잖아요. 안석괴. 안석괴는 편안할 괴인데, 편안하지 못한 그것도 아주 작은 무슨 징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을 미라고 해요. 작다. 아주 작다 할 때, 미세하다 할 때 요거 쓰는 겁니다. 미흡하다 할 때도 쓰는 거고. 그래서 나라를 흔드는 거는 댐을 묻어뜨리는 거는 벌레가 지나간 아주 자그마한 미세한 구멍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주 작다라는 의미 자체는 아주 왕의 자리가 편하지 못해서 누군가 칠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 기미 자체가 아주 작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천천히 서라, 천천히. 요것도 길 따라죠, 길 따라죠. 요거 이제 나아자죠, 나아. 천천히 내딛는 거예요. 그죠?
원래 자기 마음대로 요 서자는 우리 이거 이랬으면 짐이에요. 짐. 왕이 자기를 부를 때 짐이 그러죠. 그 오른쪽 나타나는 게 여기 나아의 이형이에요. 나 이형인데. 그러니까 요 나아는 어디 가서 자기 프라이드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프라이드 강한 사람. 자기 프라이드 강한 사람인데 법대로 하려니까 법대로 안 되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모든 일이 더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서. 그래. 천천히 서.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다시 뭐 돌아올 복 이야기했죠. 요 오른쪽에 있는 거 돌아올 복 위에 있는 뜻인데 뜯어놓은 것을 다시 합체하는 모양이 돼. 거꾸로니까 합체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 법대로 합체하는 모양이죠. 무리도도 했죠. 그죠? 무리도도 길 따라 가는 사람들 앞만 보고 길 따라 가는 사람들 그 무리들 이야기했습니다. 무리도 했고 그 다음에 앞에 했듯이 요거 좋은 거를 척 다 똑같아요. 앞에 나와 뜻 자체가 서로 구분한다고 어떤 사전은 앞에 이야기돼 좋은 거를 척 요걸 자출거리 척 해놨지만은 어떤 사전에 보면 요걸 또 자출거리 앞에 나와 요거를 자축거리를 척 해놔놓고 요거를 조공거리를 척 해놔놓고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갈행에 무슨 한쪽만 나타나든 어쨌든 큰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사거리 대로 길대로 법대로 항상 길대로 법대로 항상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어우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입에 말라갖고 잠깐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갑자기 왜 이 부수가 보세요. 이 발하고 관계된 없는 부수인데 왜 불화를 가져왔느냐? 불화의 이형체죠. 불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불하면 그러하련, 거릴, 금을 헉, 뭐 더울 열, 익숙하다 할 때 익을 쑥, 그 다음에 없을 무, 기본적으로 요 살찰 열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이 전부 다 이거 불화라고 해요. 불화. 근데 실제 보면 불화는 없을 무는 아니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요거 자체를 원래 일이 쓰면 무성할 무자라거든요. 근데 들판에 많은 풀들이 무성하게 있는데 요 풀을 찔러갖고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원래 각골문에는 또 그렇지 않죠. 그죠? 전부 다 이제 열하고 불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불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물론 밑에 있는 것도 전부 다 불화라고 부릅니다. 불화 부르는데 전부 다 제가 한 이야기가 예전에 했죠. 그래. 요 불화는 불어난 거라 이야기했죠. 불어난 거. 사람이나 인체 같으면 몸통에서 불어난 것들. 자, 물고기 하잖아요. 그죠? 물고기 불이 어디 있어요? 머리고 몸통이고 물고기 몸통에서 불어난 거는 지느러미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느러미에 해당하겠죠. 불어난 거. 자, 말이죠. 말. 요거는 말총이에요. 말총. 말에도 보면 말 등성이고 밑에 4개가 있으니까 말 다리 4개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세조자죠. 세조자도 다리가 있죠. 세조자도 다리가 있죠. 그죠? 이거는 날개고 세조자. 세 다리 불어난 거 몸통에서. 까마귀 전뭐 없는 거는 까마귀니까 안 보이는 건데 까마귀 오도 한 거. 할위자 할 때도 요 손톱전이면 코끼리 코를 끌고 가서 코끼리 해야 될 일을 시킬 때 그래서 코끼리 다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도. 자, 제비연자예요. 제비연자. 제비불이고 지지배배 지비지 요 양쪽 날개 요 몸통이에요. 그리고 제비 꽁지 꼬리하고 발이에요. 이처럼 이걸 억지로 제가 이제 다리에다가 같이 넣어 놓은 거는 그냥 다리의 모습은 발의 모습은 자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한테는 불어난 거. 그지? 그래서 원래 이렇게 발조개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 발이구나 다리구나 지느러미구나 외울 때 그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왜 이거 불 붙는 불인데 왜 왔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창의적인 머리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붙여놓은 건데 뭐 사전에 찾으면 안 그래 나와 있지만 왜 불화가 나가 있냐? 그 한자를 배우더라도 현대적 시각이라든지 다른 마인드에서 익히고 배우다는 거죠. 하다못해 이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쑥 해놨잖아요. 이걸 쑥. 이거 보면 갑자기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걸 보니까 위에 이거 누구 숫자예요. 누구 숫자예요. 누구 수. 거기 누구세요 할 때 누구 수. 그지? 자, 그래서 누구 쑥이구나. 누구 쑥.
누구수 하면 이제 말씀 언에 요 세 초자를 세 초자 씁니다. 같은 의미인데. 자, 저는 이걸 딱 글 보니까 여기서 누구가 여기 있네 글자가. 이거 보니까 옛날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자, 위에 앞쪽에 뭐예요? 누리를 향이죠. 앞쪽에 있는 건 누리를 향이잖아요. 누리를 향. 누리를 향해 누자예요 누자. 그쵸? 뒤에 보세요. 구 보이죠? 구. 그 구예요 구. 그 누구잖아요 누구. 여러분들 이제 보입니까? 이런 글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공개해 드릴게요. 나중에 공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아니 왜 이글 숙인데 이랬을까? 그 상황 때 밑에 이제 익히기 위해서 밑에 이제 불이고, 이거 모양은 이거는 그냥 누리를 향인데, 자 읽을 때 누린내가 나나? 삼그리 생각하겠죠. 그럼 요거는 알환이잖아요. 아니 안에다가 무슨 새알을 넣었나? 사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한자를 보던 그렇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누자잖아요. 누리다의 누리를 향해 누. 이걸 구가 있네. 구나 환이나 다 동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는 이제 누구잖아요. 누구. 이런 글자들 볼 때 깜짝깜짝 놀래요. 실제적으로. 과연 이거는 진짜 과연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그래서 누구숙 그러지. 누구숙. 그러면 여기 읽다라는 말 자체. 읽다. 자, 읽다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나중에 글을 쓰다 보면 읽다가 요건 읽다는요. 음식이 읽다라고 할까요? 과연? 아니에요. 사람을 자주 보면 모르면 뭐야? 누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주 안 보면 누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주 봐요. 불자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자주 보면 어때요? 읽잖아요. 앞면이 읽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글자도 누구고 밑에 있는 불도 일반 우리가 불을 때는 불 자체 불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불은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것. 자, 그러니까 자주 얼굴을 봤으니까 맨날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다 보면 처음 보는 사람도 몰랐다가 나중에 이름을 기억하고 얼굴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숙이에요. 누구숙. 그런데 익숙하다 할 때 숙도 이거 쓰지만은 아무튼 자, 우리말이 어찌 보면 한자를 배우는데 중국 사람이 자기네 거라고 하는 한자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더 글자를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훈이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소리가 나면 계속 이래 글자 공부를 할 때 재밌게 해야 돼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발과 관련된 거 제7강을 마쳤고요. 기본적으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제 말투가 경상도고 또 말투뿐만 아니고 일단 상을 보고 강의를 하면 좀 다른데 혼자서 그냥 화면 사각 모티 같은 사각 화면을 보고 혼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신도 안 나요. 그리고 제가 하는 스타일 자체가 무슨 대본을 갖고 하지 않아요. 강의를 갈 때 저는 책을 보고 대본을 갖지 않았거든요. 키워드만 가지고 2시간 3시간 그렇게 이제 계속 현장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때 방송을 보고 강의록을 마련하는 것도 좀 낯섭니다. 낯설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야기를 스스로 혼자 만들면서 이어가야 되는데 정해진 것을 하려고 하니까 좀 말을 더듬게 되고 또 순간순간적으로 이게 뭐더라 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학문이란 것은 이어 꼬리를 물고 가야 되는데 각자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저도 막 짜증이 막 납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얼마나 짜증이 나시겠어요? 하여튼 요 7강까지가 아주 기본 자소예요. 자소자입니다. 자소자. 우리 보면 소자. 저는 이제 핵준 자체도 제 마음대로 합니다. 바탕이 됩니다. 7강짜리에 있는 부수만 기본적으로 잘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강부터는 부수를 주제로 하는 게 아니고, 자, 주제별로 할 겁니다. 주제별로 할 건데, 어떤 주제냐 하면, 기본적으로 몇 번만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 강에 나와 있구나. 자, 다음 강의 8강은 인체 부위만 다 모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인체가 끝나고 나면 상형문자에 나오는 동물들만 다 모아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상형문자 식물들만 모을 거고, 그 다음에 주제를 의식주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사람 살아가면 생기는 생활의 물건들, 제사, 뭐 하여튼 그런 주제를 가지고 보자.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 게 한 7편, 8편 있군요. 그럼 전체 강의 15편이나 16편을 해갖고 하면 기본 부수 글자는 한 300 정도, 부수 글자뿐만 포함해서 한 300자 정도 되지만 관련 한자까지 해서 한 1000자 정도는 내가 방송에 소개했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제가 강의 중에 나왔던 이제 부수를 소개하면서 나왔던 글자들을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부수 강의 보고 부수회 때 거를 했던 자들을 보고 일단 부수를 한번 다 알아야 돼요. 부수를 다 알아야만 쓸 줄도 알고 제가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가 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체를 한번 다 할 때까지가 제일 중요한 첫 곱이고요. 전체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제대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귀납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납을 잘해야 공부를 잘합니다. 하나하나 부속 그러니까 전체 기계든 공부든 자 우리가 말하는 공부를 할 때 보면 이제 문법 있잖아요. 영문법을 공부를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명사, 대명사, 뭐 수사, 형용사, 동사 이 쭉쭉 각각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니 전체도 모르는데 처음에 명사 공부할 때는 명사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는 게 전체의 그 문법의 아주 일부분만 알게, 부분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제서 들리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 공부뿐만 아니고 이 한자 공부 자체는 재탕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의미가 새롭게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2번, 3번 정도만 해주시면 제가 이 강의 때 나열했던 것들은 뭐 굳이 크게 외우시지 않더라도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냥 한번 보고 잊어버리면 앞으로 문장 공부를 하는지 한자를 보게 될 때 이제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기억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에서 끄집어낼 때는 그 끄집어내게 하는 그런 키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실마리가 있어야 돼요. 그 실마리를 잡아 당기면 저절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우직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외우시려고 쓰고 하고 하지 마세요. 그냥 즐겁게. 그래서 제가 강의를 좀 길게 늘어지게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원래 글자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다음 강의를 할 때 이때까지 7강까지 했던 글자들을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서 시작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부수 글자의 이름을 알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재탕 들어갈 때 그 용도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2개만 이해해놔도 이 글자에 왜 생각자에 밭전이 들어갔지? 알아들 거 아니에요. 밭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런 문자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역사를 전체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문자와 익숙해지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즐겁게 다음 8강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